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79회 전산세무 1급 실기기출문제 문제 3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를 보시면서 수동결산 항목과 자동결산 항목을 먼저 구분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일단 문제 구분부터 할게요. 1번은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이고요. 주식에 대한 평가는 수동결산 항목이죠. 1번은 수동결산 항목이고요. 2번은 미지급 비용, 직원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동결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동결산. 자, 3번은 보니까 환율이죠. 환율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자동결산이고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개발비인데요. 그냥 얼핏 보면 자동결산 같은데 이게 그 사업성이 소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20년 정액법 상각을 하고 있는데 2016년 7월부터 계상했던 개발비에 대한 사업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러면 이 개발비 장부가액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장부가액을 조회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놓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손상차손으로 없애야 되니까 이거는 자동결산으로 못 들어가요. 일상적인 붕괴가 아니라서. 그래서 수동결산.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수동결산입니다. 자, 1번부터 그럼 바로 풀이해볼게요. K랩으로 가셔서 회계관리 메뉴의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가지고요. 자, 결산 자료는 12월 31일자로 입력하셔야 되죠. 1번 바로 읽겠습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 현황 및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문제에서 아무 언급이 없으면 이걸 합산해서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좀 고민이 되시는데요. 가장 확실한 건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종목별로 따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하고요. 그래서 세무를 볼게요. 주당 취득원가가 10,000원인데요. 주당 8,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씩 손실이고요. 여기에 200주를 곱해야 되니까 단기매매증권 주식회사 주세무에 대한 거는요. 단기매매증권을 줄여야 돼요. 대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을 자 2,000원 곱하기 200주 하시면 40만원이고요. 이거를 차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 자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회계는 100주인데 2만원짜리가 22,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 올랐네요. 그럼 20만원.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자 20만원어치 증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20만원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붕괴가 제일 정확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 답안지가 나왔을 때 일단은 만약에 답안지가 처음에 합산해서 붕괴를 합해갖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따로따로 한 건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져요. 자, 그래서 우리 79회 시험에서는 2개 다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냥 붕괴 하나로 합해갖고 해버리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하는 거. 근데 종목별로 따로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2번으로 갈게요. 이건 거의 전산 회계 1급 수준이에요. 영업부 직원에 대한 12월분 기속급여가 2,400만원인데 급여 지급일이 원래 정해진 날짜가 다음 달 5일입니다. 그럼 아직 기간은 경과했지만 아직은 주기로 한 날짜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때 쓸 때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 비용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급여인데 영업부니까 판관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급여로 얼마요? 2,400만원을 처리를 하시면서 대변에다가 미지급 비용으로 2,400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죠. 자, 또한 12월 1일 지급한 영업부 임차료에는 2019년 귀속분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잠깐 12월 1일을 가볼까요? 12월 1일 가보시면 우리 임차료가 1,000만원짜리가 있죠. 근데 이 중에 300만원은 지금 800번대 819번 임차료로 처리된 금액 중에서 300만원은 다음 연도 거니까 대변에다가 임차료를 줄여주셔야 돼요. 좀 전에 그거 해서 300을 줄여주시면서 차변에다가 미리 지급한 비용 해서 선급 비용으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300만원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으로 갑니다.
당사는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처에 대해 외상대금 잔액 21만 달러가 남아있는데 매입이 이루어진 9월 5일의 환율이 1,050달러이고요. 1,050원, 달러당 1,050원이고요. 결산일 현재 1,100원이래요. 잠깐만요. 이거는 갚을 돈인데 갚을 돈에 대해서 환율이 늘었으니까 환산 손실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달러당 21만 달러에 대해서 달러당 50원만큼 손실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을 늘려주시는데 자 K 해가지고 K인사에 대해서 금액 계산을 할게요. 자 21만 달러에 대해서 곱하기 달러당 50원 1,0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50만원 하시고요. 그리고 차변에다가 영타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를 이건 복사돼도 되는데 그냥 지워버리고 넘어갈게요. 손실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2016년 7월 1일 재무제표에 계상한 개발비 2천만원에 대한 사업성이 소멸하였다. 완전히 소멸하였다. 그러면 손상이 된 거예요. 당사는 개발비에 대하여 내용연수 20년의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는데 당의 감가상각부는 판관비로 처리하고 소멸부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자, 당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2천만원에 대해서 20년 정액법 상각을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100만원씩 상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 개발비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찾아볼게요. 합계전액시한표로 찾는 게 제일 편하겠죠. 12월 31일자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니까 유형 밑에 있습니다. 자, 개발비가 지금 1,850만원이에요. 그럼 1,850만원에서 자, 일단 분계 바로 들어갈게요. 대변에다가 개발비를 써서 없애시는데요. 1,850을 다 없애시면 안 되고 1,000원을 남겨놓으래요. 1,849만 9천원 이렇게 하시고 차변에다가 일단 감가상각 누계액, 우리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걸 따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상각비 비용 처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자 정상적으로 갔다면 1년에 100만원이겠죠. 그쵸? 하고 나머지 금액 1,749만 9천원은 뭐죠? 자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 차손이 되겠습니다. 이거 처음 나온 문제예요. 이런 유형은 처음 나왔고요. 4번에 별표 3개 치시고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문제죠. 자, 끝나고 나면 닫으시고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1월에서 12월 자동 결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서 전표 추가까지는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우리 문제 3번에 대한 풀이도 완료가 되고요. 조금 1, 2, 3번은 그냥 평이한데 4번이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고 새로운 유형이니까 별표 치시고 완벽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문제 4번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